한국이 자체 제트 엔진 개발에 뛰어든 배경은 단순한 기술적 호기심이 아니다. 세계 항공산업의 흐름을 살펴보면 제트 엔진 기술은 단순한 기계 부품을 넘어 국가 안보와 직결되는 핵심 전략 자산이다. 특히 전투기, 무인기, 고성능 훈련기 등 군사 분야에서 엔진의 국산화 여부는 곧 전력 유지 능력과 직결된다. 그동안 한국은 항공기 기체와 전자장비에서는 상당한 진전을 이뤘지만 엔진 분야에서는 해외 의존도가 절대적이었다. 이 의존 구조는 평시에는 문제없이 유지될 수 있지만 국제정세가 불안정해질 경우 상황은 완전히 달라진다. 부품 수급 제한, 기술 이전 거부, 심지어는 공급 중단까지 발생할 수 있다. 실제로 과거 KF-21 보람의 개발 과정에서 미국이 일부 핵심 부품 수출을 제한했던 사례는 한국 방산 업계에 큰 충격을 안겼다. 그 사건 이후엔진 독립이라는 목표는 선택이 아닌 필수가 되었다. 한편 세계 항공기 엔진 시장은 미국의 프렛앤휘트니, 제너럴 일렉트릭, 영국의 롤스로이스, 프랑스의 사프란 등 소수의 기업이 독점하고 있다. 이들 기업은 수십 년간 축적된 기술력과 특허 장벽을 바탕으로 신규 진입을 철저히 막아왔다. 따라서 신생 엔진 개발국이 기술 장벽을 뚫고 완제품을 상용화하는 것은 상상 이상으로 어려운 도전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은 이 불가능에 가까운 길을 선택했다. 이유는 명확하다. 첫째, 방위산업의 자주화. 둘째, 민간 항공산업의 성장 발판 마련. 셋째, 기술 파급 효과를 통한 국가 경쟁력 강화. 그리고 이 모든 배경에는 한화라는 기업이 있었다. 한화는 방산 분야에서의 오랜 경험과 막대한 투자 여력을 바탕으로 국내 최초로 독자 설계 제작된 터보팬 엔진 개발 프로젝트를 추진하기 시작했다. 프로젝트 초기 단계에서 업계와 학계는 물론 정부 관계자들까지 회의적인 시선을 보냈다. 엔진은 10년, 아니 20년은 걸린다. 는 말이 나올 정도로 난이도가 높았기 때문이다. 하지만 한화는 오히려 이런 회의론을 동력으로 삼았다. 해외 선진국에서 유학한 연구진과 국내 최고의 기계재료 공학자들이 모였고 전 세계에서 최신 시험 설비를 들여왔다. 그리고 마침내 500lbf라는 수치가 언론에 공개되면서 한국 제트엔진 개발사는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게 된다. 500lbf라는 숫자는 겉보기엔 단순한 추력 수치처럼 보일 수 있다. 하지만 항공 엔진 업계에서 이 수치는 결코 가볍게 볼 수 있는 값이 아니다. lbf는 파운드 포스를 의미하며 이는 엔진이 공기를 압축하고 연소시켜 만들어내는 순수 추진력의 크기를 나타낸다. 특히 소형 터보팬 엔진이나 고성능 훈련기, 무인기에 적용되는 등급에서 500lbf는 실용적 운용과 경제성, 그리고 기술적 완성도를 동시에 만족시킬 수 있는 절묘한 지점으로 평가된다. 현재 2급의 엔진은 주로 미국, 러시아, 유럽의 일부 제조사들만이 안정적으로 생산해왔다. 예를 들어 러시아의 AIE, 미국의 F124 같은 엔진들이 대표적이다. 그러나 이들 엔진은 대부분 냉전 시기부터 쌓아올린 기술적 자산을 기반으로 하고 있어 새로운 진입자가 경쟁하기는 거의 불가능에 가까웠다. 바로 이 지점에서 한화의 도전이 주목받기 시작한 것이다. 국제 방산 전문 매체들은 500lbf 급 한화 엔진의 공개 이후 일제히 분석 기사들을 내보냈다. 그들의 시각은 단순한 호기심을 넘어 전략적 경계심까지 내포하고 있었다. 한국이 독자 엔진 기술 확보에 성공하면 단순한 수입국이 아닌 공급국으로 변모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왔다. 이는 곧 기존 엔진 제조 강국들의 시장 점유율에 균열을 일으킬 수 있다는 뜻이다. 또한 이 수치는 단순히 현재 성능만을 의미하지 않는다. 항공기 엔진 개발에서 중요한 것은 스케일업 가능성이다. 500lbf 엔진을 성공적으로 개발했다는 것은 향후 8000lbf, 10,000lbf급 엔진으로 확장하는 기술적 토대가 마련됐음을 의미한다. 다시 말해 한국이 고등훈련기나 경공격기뿐 아니라 경량급 전투기나 장거리 순항미사일까지 자체 엔진으로 구동할 수 있는 가능성이 열린 것이다. 외신들이 특히 주목한 또 하나의 이유는 이 엔진이 완전 국산화를 지향하고 있다는 점이었다. 단순 조립이나 라이선스 생산이 아닌 핵심 부품의 설계, 가공, 조립 시험 전 과정을 국내에서 수행하려는 시도는 세계적으로도 드문 사례다. 이는 기술 독립을 넘어 국제 무기 시장에서의 협상력을 극대화할 수 있는 강력한 카드가 된다. 한국의 제트엔진 개발 여정은 화려한 시작이 아니라 오히려 수많은 난관과 실패로 점철된 험난한 길이었다. 한화가 본격적으로 개발 프로젝트에 착수한 것은
약 10여 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국내 항공업계는 기체 설계와 전자장비 분야에서는 이미 세계적인 경쟁력을 확보하고 있었지만 엔진만큼은 해외 수입에 절대적으로 의존하고 있었다. 이러한 불균형은 언제든 국가 안보를 위협할 수 있는 취약점이었다. 프로젝트 초기 가장 큰 벽은 기술 인력과 설계 데이터의 부족이었다. 해외 선진국들은 제트 엔진 설계와 관련된 핵심 데이터를 철저히 기밀로 유지하며 관련 자료를 외부로 유출하지 않았다. 심지어 해외에서 교육을 받은 엔지니어들조차 귀국 후에는 특정 기술을 직접 구현하거나 복제하는 것이 법적으로 금지되어 있었다. 이로 인해 한화의 개발팀은 사실상 백지 상태에서 시작해야 했다. 이미 완성된 설계를 개조하거나 개선하는 것이 아닌 기초 물리와 연력학 법칙부터 다시 적용해가며 독자적인 설계를 구축해야 했던 것이다. 첫 번째 시제에 엔진이 조립되었을 때 연구진은 큰 기대를 품었지만 결과는 냉혹했다. 고온 터빈 블레이드가 예상보다 빠르게 손상되었고 연소실에서는 불안정 연소 현상이 발생했다. 추력은 목표치보다 훨씬 낮았으며 장시간 운전이 불가능한 수준이었다. 언론에 공개되지 않은 수많은 실패 사례가 이어졌고 프로젝트가 중단될 위기까지 갔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한화는 단순한 시행착오를 반복하지 않았다. 각 실패에서 데이터를 수집하고 원인을 분석해 설계와 재질을 개선하는 피드백 루프를 구축했다. 특히 소재 기술의 한계는 큰 걸림돌이었다. 제트 엔진은 고온 고압 환경에서 장시간 운전되기 때문에 내열 합금과 특수 코팅 기술이 필수적이다. 한화는 국내외 소재 기업, 대학 연구소와 협력하여 니켈 기반 초합금 개발에 착수했고 마침내 기존 대비 200도 이상 높은 온도를 견딜 수 있는 블레이드 소재를 완성했다. 이 성과는 곧바로 엔진 내구성 향상으로 이어졌다. 시험 설비 구축 또한 중요한 전환점이었다. 과거 한국은 대형 제트 엔진을 풀스케일로 시험할 수 있는 시설이 없었기 때문에 외국 시험장을 빌려야 했고 그 과정에서 개발 속도가 늦어졌다. 하지만 한화는 수천억 원을 투입해 자체 엔진 시험동을 건설했고 극저온 고온 고고도 환경을 모두 시뮬레이션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추었다. 이 덕분에 하루에도 수십 회씩 설계 변경과 시험 운전을 반복할 수 있는 속도전이 가능해졌다. 이 모든 노력 끝에 한화는 마침내 500lbf급 엔진의 목표 추력 달성에 성공했다. 단순히 힘만 나온 것이 아니라 안정적인 연소, 진동 억제, 고온 내구성 등 핵심 조건이 충족되었다. 엔진은 연속 운전 시험에서 수백 시간을 버텨냈고 각 부품의 마모율도 국제 기준을 만족시켰다. 이러한 성과가 국내 언론에 보도되자 그동안 회의적이었던 시각들이 점차 긍정적으로 바뀌었다. 그러나 진짜 도전은 이제부터 시작이었다. 500lbf 엔진을 실용화하고 나아가 더 큰 추력 등급으로 확장하는 장기 계획이 본격적으로 가동되기 시작한 것이다. 한화의 500lbf급 제트 엔진이 국제적으로 주목받는 이유 중 하나는 단순히 추력을 달성했다는 사실이 아니라 그 내부에 담긴 기술적 완성도와 차별성 때문이다. 제트 엔진의 성능을 좌우하는 핵심은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다. 첫째는 압축기의 효율, 둘째는 연소기의 안정성, 셋째는 터빈의 내구성이다. 이 세 요소 중 어느 하나라도 부족하면 아무리 높은 추력을 내더라도 실전에서 사용할 수 없다. 우선 압축기 부분에서 한화는 다단 압축 설계를 적용했다. 기존의 소형 터보팬 엔진들이 주로사에서 5단 압축기를 사용한 반면 한화의 엔진은 6단 이상의 고효율 압축기를 채택해 동일한 연료 소모량으로 더 많은 압축 공기를 공급할 수 있게 했다. 이를 위해 블레이드 형상을 미세하게 조정하고 표면 마감 공정을 나노 단위로 제어하여 공기 흐름의 손실을 최소화했다. 이러한 기술은 고급 전투기 엔진에나 적용되는 수준의 정밀도를 요구했다. 연소기에서는 연소 안정성이 최대 과제였다. 고온 고압 환경에서 연소가 불균일하게 이루어지면 추력이 급격히 변동하거나 심하면 엔진이 꺼지는 플레임 아웃 현상이 발생할 수 있다. 한화 연구진은 수백 번의 연소 패턴 실험을 거쳐 연료 분사 각도와 노즐 형상을 최적화했다. 이를 통해 낮은 RPM에서도 안정적인 점화와 연소가 가능해졌고 이는 특히 무인기나 고동훈련기에서 중요한 안정성 요소가 되었다. 터빈 기술은 한화 엔진의 진정한 강점으로 꼽힌다. 터빈 블레이드는 제트 엔진에서 가장 혹독한 환경에 놓인 부품으로 초당 수천회 회전하며 500도 이상의 열과 엄청난 원심력을 동시에 견뎌야 한다. 한화는 자체 개발한 니켈 기반 초합금에 세라믹 열차폐 코팅, TBC, Thermal Barrier Coating을 적용해 내열성을 극대화했다. 이 코팅은 미세한 균열이 발생해도 스스로 확산을 억제하는 구조를 가지고 있어 장기간 운용에도 안정성을 유지할 수 있다. 이외에도 한화 엔진은 최신 디지털 제어 시스템, FADC, Full Authority Digital Engine Control을 탑재해 연료 공급과 추력 제어를
전자적으로 정밀 관리한다. 이를 통해 조종사는 비행 상황에 따라 즉각적으로 엔진 출력을 조절할 수 있고, 이는 곧 비행기의 기동성과 연료 효율 향상으로 이어진다. 또 하나의 차별점은 모듈화 설계다. 한화는 엔진의 주요 부품을 모듈 단위로 제작해 정비와 부품 교체가 신속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했다. 이는 군용뿐 아니라 민간 항공기 운영에서도 유지비 절감 효과를 가져온다. 실제로 이 방식은 롤스로이스나 GE 같은 선진 제조사들이 사용하는 고급 설계 기법이며 신생 엔진 개발국이 이를 구현한 사례는 드물다. 결국 한화의 500LBF급 엔진은 단순한 성능 달성 이상의 의미를 가진다. 그것은 기술 독립, 소재 혁신, 설계 최적화, 그리고 미래 확장성을 모두 담은 복합 기술 집약체였다. 이러한 이유로 해외 전문가들은 이 엔진을 한국 항공우주 산업의 게임 체인저로 평가하기 시작했다. 한화의 500LBF급 제트 엔진이 공개되자마자 해외 언론과 군사 전문 매체들은 일제히 반응을 보였다. 단순히 신흥국이 자국 엔진을 개발했다는 수준이 아니라 실제로 실전 운용 가능한 성능을 확보했다는 점이 전 세계 전문가들의 시선을 사로잡았다. 특히 아시아 지역에서 미국, 러시아, 유럽의 독점을 깨고 독자 엔진을 내놓은 사례는 극히 드물었기에 이번 성과는 더욱 상징적인 의미를 가졌다. 미국의 방산 전문지 디펜스 뉴스는 한국이 단순 수입국에서 공급국으로 전환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했다며 이번 엔진이 KF-21, 고등훈련기 T-50, 차세대 무인기 등에 장착될 가능성을 집중 분석했다. 유럽의 플라이트 글로벌은 500LBF 엔진의 기술적 성취는 소형 전투기 시장 판도를 바꿀 수 있다며 동남아, 중동, 아프리카 등 신흥 방산 시장에서의 파급력을 전망했다. 심지어 일부 러시아 매체는 AIEE 계열 엔진의 최대 고객 중 일부가 한국으로 눈을 돌릴 수 있다는 경고성 기사까지 내보냈다. 국제협력 가능성도 빠르게 논의되기 시작했다. 동남아시아의 몇몇 국가들은 이미 노후 훈련기와 경공격기 교체 사업을 진행 중이며 값비싼 서방제 엔진 대신 성능과 가격 경쟁력을 갖춘 한국 엔진에 큰 관심을 보이고 있다. 특히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필리핀과 같은 국가들은 KF-21 공동개발 또는 T-50 도입 경험을 바탕으로 한화 엔진을 자국 항공기에 통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는 보도가 나왔다. 이뿐만 아니라 중동의 일부 국가는 장거리 무인기 개발 프로젝트에 한화 엔진을 탑재하는 방안을 타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지역은 혹서 환경에서 운용해야 하므로 고온 내구성과 연료 효율성이 뛰어난 엔진이 필수다. 한화가 시험 운전에서 보여준 내열성과 장시간 운용 능력은 이러한 요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중요한 강점이었다. 해외 전문가들이 특히 주목한 부분은 기술 이전 없이 완전한 국내 개발이라는 점이다. 이는 단순한 제품 수출을 넘어 설계 데이터와 생산 기술을 패키지로 제공하는 엔진 수출 플러스 기술 협력 모델을 가능하게 한다. 이 방식은 구매국이 장기간 유지 보수 비용을 절감할 수 있어 매력적이며 동시에 한국에는 장기적인 외화 수익원을 제공한다. 그러나 이런 관심은 긍정적인 면만 있는 것은 아니다. 기존 엔진 제조 강국들은 시장 점유율 하락을 우려하며 한국의 엔진 수출에 비공식적인 견제를 가할 가능성이 있다. 일부 국가들은 무기 수출 통제 협정을 활용해 핵심 부품의 해외 판매를 제한하려 시도할 수 있고 경쟁사들은 가격 인하와 조건 개선으로 방어에 나설 수 있다. 따라서 한화와 한국 정부는 기술 우위와 생산 경쟁력을 유지하는 동시에 외교적 전략적 방안을 마련해야 하는 과제를 안게 되었다. 결국 국제사회의 주목은 단순한 호기심을 넘어 한국이 차세대 항공기 엔진 시장의 서변수가 될 수 있다는 인정의 표현이었다. 그리고 이는 곧 한국 엔진 산업이 더 큰 도전에 나설 준비가 되어 있다는 신호이기도 했다. 500LBF급 엔진 개발 성공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었다. 한화와 한국 정부는 이를 기반으로 한층 더 높은 추력 등급의 엔진 개발 계획을 즉시 가동했다. 목표는 단순하다. 경량 전투기와 고등훈련기, 무인기 시장에서 입지를 굳힌 뒤 중형급 전투기와 장거리 폭격기, 그리고 차세대 민간 항공기 엔진 분야까지 진출하는 것이다. 단기적으로는 500에서 8000LBF급 엔진 개발이 1차 목표로 설정됐다. 이는 KF-21 보라매의 파생형, 차세대 무인 전투기, 그리고 고속 순항미사일에 적용될 수 있는 수준이다. 2단계에서는 단순한 추력 상승뿐 아니라 연료 효율 향상과 내구성 증대, 저소음 설계까지 병행해 국제시장에서 경쟁력을 확보하는 전략이 병행된다. 한화는 이미 이 추력 등급의 핵심 부품 설계를 마무리하고 고온 터빈 블레이드와 압축기 성능 시험을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중장기적으로는 10,000 LBF 이상급 엔진을 목표로 삼고 있다. 이 등급은
경량급 전투기를 넘어 중형 전투기와 대형 무인기의 심장을 담당할 수 있는 성능이다. 특히 한국이 추진 중인 차세대 유인무인 복합 전투체계, 유무인 복합기에 필수적인 엔진이다. 더 나아가 이 기술은 민간 항공기 엔진 개발에도 직접 연결될 수 있다. 한국이 세계 민항기 시장에 진입하게 된다면 단순히 방산 수출국을 넘어선 글로벌 항공산업의 주요 플레이어로 자리매김하게 될 것이다. 그러나 미래는 결코 장밋빛만은 아니다. 엔진 개발은 기술적 난이도뿐 아니라 막대한 비용과 시간을 요구한다. 현재 한화는 연간 수천억 원 규모의 R&D 투자를 이어가고 있으며 이를 장기적으로 유지하기 위해서는 안정적인 수출 계약과 정부 지원이 필수적이다. 또한 기존 강국들의 기술 견제와 가격 경쟁, 정치적 압력은 앞으로도 지속될 가능성이 크다. 한화와 한국 정부는 이런 환경 속에서도 기술 우위와 생산 능력을 유지하는 전략을 철저히 준비하고 있다. 한편 완전 국산화는 단순한 자급자족을 넘어선 의미를 가진다. 엔진 설계, 제작 시험 전 과정을 자국에서 수행할 수 있다는 것은 국제 무기 시장에서 협상 주도권을 쥐게 된다는 뜻이다. 앞으로 한국은 단순히 엔진을 파는 나라가 아니라 엔진 기술을 원하는 국가와 공동개발 기술 이전 현지 생산 협력을 진행할 수 있는 강력한 협상력을 갖게 될 것이다. 결국 500 LDF 엔진의 성공은 한국 항공우주 산업 역사에서 기술 독립 선언에 해당한다. 세계는 이제 한국을 단순한 항공기 제조국이 아닌 첨단 항공엔진 개발국으로 바라보고 있다. 이 변화는 단기적인 성과에 그치지 않고 앞으로 수십 년간 한국의 방산항공 산업 전반에 걸쳐 지대한 영향을 미칠 것이다. 그리고 그 출발점에는 한화의 도전, 수많은 연구진의 땀과 실패, 그리고 국가적 의지가 있다.